오늘은 LG화학에 대해서 물어보셔서 LG화학 오랜만에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LG화학 최근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고점 대비해서 45%나 떨어지고 있고 아직까지 계속해서 하락 추세입니다. 도대체 언제 반등하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데드캣 바운스와 같이 단기적으로는 좀 반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LG화학은 본업은 일단 석유화학이거든요. 근데 석유화학은 중국 경제가 워낙 안 좋습니다. 중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전부 다 안 좋죠. 고금리 때문에. 더군다나 최근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에 유가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가가 올랐을 때 경제가 좋으면 유가랑 같이 그 안에 있는 폴리프로필렌이랑 폴리에틸렌과 같은 기초 유분의 가격도 같이 오르면 그나마 괜찮긴 한데 경제가 안 좋으면 요 스프레드 마진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최근 들어서 석유화학 기업들의 컨센서스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석유화학도 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양극재도 좀 최근에 안 좋죠. 그래서 진짜 좋은 기업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LG화학이 저는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영상에서 석유화학 기업 최악의 길을 걷고 있는 이유라 그러면서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SK이노베이션 관련돼서 좀 안 좋은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전반적으로 이 세 기업 모두 다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죠. 사실 LG화학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석유화학 기업이라고 얘기하면 LG화학도 들어갑니다. 그나마 LG화학은 최근에 양극재 그리고 그 밑에 LG에너지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밸류에이션을 줄 수 있긴 하지만 근본은 석유화학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근데 더군다나 최근에는 양극재 그쪽 사업으로도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LG화학은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난 20년간 LG화학은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낙폭은 굉장히 크죠. 근데 2020년도 요때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을 따로 이렇게 물적 분할시키고 상장을 시켰죠. 그때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원래 그때 한 30만 원 하던 주가가 3배가량 올라갔었다가 최근에 그만큼 많이 올라갔었던 만큼 많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125일선 요 정도까지는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떨어지더라도 그때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석유화학 산업이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 할 때 양극재 산업이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 할 때 그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래도 좀 전기차 시황 자체가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생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고금리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고 유가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불확실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LG화학의 주가가 좀 최근에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는 실적을 보시면 아실 텐데 2021년도 요때는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죠. 참고로 이거는 연결 기준입니다. 당연히 그때 LG에너지솔루션도 좀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을 하고 좀 기대감이 많았었죠. 그리고 더군다나 LG화학의 본업인 석유화학 자체도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유동성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석유화학 전체적으로 다들 잘 됐어요. 이거는 석유화학 기업뿐만이 아니라 뭐 철강도 좋았었고 그때 포스코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죠. 근데 지금은 실적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21년도 때 그때 피크를 치고 좀 피크 아웃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죠. 영업이익률도 5%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주당 배당금이 LG화학이 그렇게까지 많지가 않아요. 지금 주가 기준으로 한 2% 정도 배당 수익률을 볼 수 있긴 하지만 글로벌 석유화학 기업들은 보통 뭐 한 3에서 4%, 많으면 6% 정도 주는 기업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조금 애매모호하다. 하지만 양극재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이 2차전지가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기대해 봤을 때는 좀 장기적으로는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LG화학이 굉장히 석유화학 산업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여수 NCC 2공장 매각 착수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뭐 3개월 이내에 제공 시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큼 지금 사업 자체가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LG화학도 양극재 사업을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밸류체인이 가장 잘 형성되어 있는 그룹이 LG그룹이죠. LG에너지솔루션도 있고 LG화학도 있고 LG이노텍, LG전자, LGU+, LG디스플레이 전부 다 전기차 밸류체인 쪽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확실히 기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LG화학 자체적으로도 전기차용 양극재 중장기 공급 계약 체결 2조 8천억 가량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 공시가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이 2조 8천억이라는 금액은 도요타 북미 쪽으로 공급이 될 계획이고요. 2023년도 10월 6일부터 7년간 공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최근에 LG화학이나 LG에너지솔루션이 북미 IRA 법안에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기업이죠. LG화학도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뿐만이 아니라 LGBCM 이쪽으로도 최근에 출자를 했었죠. 그 금액은 최근 한 803억, 북미 쪽뿐만이 아니라 국내 구미 양극재 그쪽으로도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 피에드몬트 리튬 강산 채굴 및 가공업, 원자재 쪽으로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취득 금액은 거의 한 1,000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IRA 법안 관련돼서 정치적인 수혜를 제대로 얻겠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제대로 젓겠다,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도 우리나라 기업인 고려아연과 사업적인 제휴를 맺었었죠. 2차전지 소재 사업과 관련돼서 제휴 강화를 위해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을 했습니다. 총 2,570억 정도를 썼고, 그러면서 고려아연의 지분을 2% 정도가량 취득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 고려아연의 지분을 취득한 게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 우리 주주들 입장에서 좀 아쉬운 점이 LG화학의 자기 주식을 2,570억 정도를 처분해서 고려아연 주식을 취득한 겁니다. 요거는 사실 LG그룹이 좀 양아치라고 생각을 하면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LG에너지솔루션은 물적 분할해가지고 상장을 시킬 때부터,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을 이용해서 교환사채도 했었죠, 지난번에. 그리고 고려아연도 LG화학의 자사주를 통해서 고려아연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요거는 LG화학의 주주들 입장에선 조금은 기분이 나쁘죠. 아니, 이러려고 자사주를 그대로 놔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 자사주를 매입해서 자사주를 소각해야 주주들 입장에선 기분이 좋은데, 물론 LG화학이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 돈을 은행에서 안 빌리고 유상증자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나쁘지 않긴 하지만, 우리 주주들이 원하는 거는 바로 당장 우리들한테 뭔가가 들어오는 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조금 아쉽다. 근데 LG그룹이 워낙 이런 거를 잘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더욱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점들은 좀 투자하실 때 한번 참고 삼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사실 LG화학은 사업이라고 하면 사업은 진짜 굉장히 잘하긴 하거든요. 이게 도대체 주주들을 위한 건지 아니면 직원들을 위한 건지는 잘 몰라도 사실 직원들한테도 LG그룹은 헬지라고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주주들한테도 LG그룹이 좀 욕을 많이 먹죠. 배당도 별로 안 줍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물론 구광모 대표이사 를 원한 건지는 모르겠긴 한데, 여튼 그래도 일단은 사업은 굉장히 확장을 잘하고 있긴 합니다. 미국 테네시주 양극재 공장 설립 추진 관련돼서 2017년까지 거의 한 매년이 아니고 3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서 연간 12만 톤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설립하기로 MOU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여튼 미국의 IRA 법안 관련돼서 수혜를 제대로 입으려고 계속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LG화학도 LG 도레이 헝가리 유럽 쪽으로도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요거는 분리막 관련돼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유럽 지역 2차전지용 분리막 시장 진출을 위해서 6,420억을 투자했죠. 그러니까 LG화학은 기존에는 석유화학 산업이 본업이었는데 이제는 점차적으로 양극재 쪽으로 많이 무게추를 이동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뒤에서 한번 다시 살펴보면 최근에는 친환경,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신약 쪽으로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석유화학은 이제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니다라고 그룹청에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점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을 거의 한 80% 정도 가량 들고 있죠. 이 지분을 어떻게 해서든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 지분 매각 추진 보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타났었는데, 사실 요거는 찌라시이긴 하지만 언제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 시장 가치도 굉장히 높죠. LG에너지솔루션 주주들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LG화학이 지분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지분을 일정 부분 팔아도 전혀 문제가 될 거는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을 일정 부분 팔아서 LG화학 양극재 쪽으로도 투자를 해볼 수 있다. 이런 점도 한번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런 점들을 계속해서 실제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눈여겨볼 수 있는 점이 뭐냐면, 최근에 LG화학이 교환사채권을 발행을 했었죠. 가지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을 토대로 교환사채권을 발행을 했었습니다. 해외 교환사채였고요. 최근에 1조 3천억 정도의 교환사채를 발행을 했었죠. 시설 자금 쪽으로 7,300억, 운영 자금 쪽으로 5,600억 투자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고금리 시기에 이자율이 1.6% 교환사채를 발행했다는 거는 굉장히 좀 사업을 잘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좋은가라고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실. 하지만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요거는 뭐 개개인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보시면 LG유니솔루션 주식 180만 주를 교환 대상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고요. 요거는 사실 주식 총수 대비해서 비율도 별로 안 돼요. 사실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LG화학은 LG유니솔루션 지분을 가지고 진짜 무한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이긴 해요. 요거는 LG화학 주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다라는 점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 또 교환사채 2-1회차 거도 있었죠. 요거도 거의 한 1조 3천억이었습니다. 시설 자금이랑 운영 자금 쪽으로 거의 한 6천억 정도씩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요거도 LG유니솔루션 지분 180만 주, 주식 총수 대비해서는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LG유니솔루션 지분 통해서 뭐 굉장히 좀 많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LG화학은 양극재뿐만이 아니라 신약 쪽으로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통풍치료제, 요거 뭐 어떻게 읽을지 잘 모르겠는데 요거 관련돼서 최근에 글로벌 임상 3상 유럽 신청을 했고요. 그러니까 LG화학은 기존의 석유화학 기업이었는데 최근에는 신약, 바이오, 양극재 쪽으로도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 점차적으로는 이제는 석유화학 기업이 아니고 양극재 기업, 그리고 신약 기업 이렇게 불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 항암 치료제 시장 진입을 위해서 미국 바이오 기업 인수, 요거를 위해서 한 7천억 정도를 썼어요. 신약 쪽으로도 굉장히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점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LG화학의 3대 신성장 동력 매출 확대를 위해서 지속 가능 성장 전략, 요 공시가 있었었는데 2026년도에는 45조 원, 2030년도에는 70조 원까지 매출을 늘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2차 전지 쪽으로는 30조, 그리고 친환경 바이오 쪽으로는 8조, 뭐 바이오 플라스틱이 이쪽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신약 쪽으로는 2조. 그래서 매년 연간 4조 원 이상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4조 원이 어디서 나타나냐? 물론 4조 원이라는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LG화학은 LG유니솔루션 지분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지분을 어떻게 해서든 이용해서 이렇게 투자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면 뭐 뭐든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점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LG화학은 단기적으로는 워낙 불확실성이 많고 최근에 전기차랑 2차전지 쪽으로 센티멘트가 워낙 안 좋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뭐 주가가 갑자기 막 확 반등한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뭐 데드캣 바운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오를 수 있긴 하지만 갑자기 추세가 확 전환돼가지고 2차전지 기업들이 막 확 계속해서 오르고 이런 것들은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전기차용 리튬이온 전지 수출액 추이랑 수출 단가 추이를 보면 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수출 단가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수출액은 P 곱하기 Q니까 P가 계속 떨어지는데 수출액이 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는 Q가 어느 정도는 좀 받쳐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배터리는 당연히 성장 산업이다 보니까 수출량은 늘어나겠죠. 하지만 P가 떨어진다는 거는 이때까지 계속해서 뭐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시장에서 일정 부분 기대했었던 것들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들은 조금 주가 약세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배터리 시황도 이렇게 안 좋은데 양극재는 당연히 안 좋겠죠. 양극재의 수출액도 계속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고 수출 단가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출 단가는 굉장히 좀 마이너스로 많이 진입을 했죠. 마이너스 15%까지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물론 최근에 리튬 가격 자체가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찍고 다시금 턴어라운드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만큼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요게 그렇다고 해서 막 확 오를 거다 라고 보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테슬라의 실적만 보더라도 조금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업인 석유화학 쪽으로도 최근에 좀 많이 안 좋은데 에틸렌이랑 프로필렌, 나프타의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뭐 벤젠, 톨루엔, SM 전반적으로 다들 안 좋습니다. 그리고 폴리프로필렌, HDPE, LDPE 전부 다 안 좋고 뭐 합성수지 쪽으로도 다들 안 좋아요. 요거는 사실 석유화학 쪽은 중국의 경제를 봐야 되는데 중국 쪽이 워낙 안 좋죠. 부동산 쪽으로도 워낙 안 좋고 그래서 양극재도 별로 안 좋고 석유화학도 안 좋다 그러면 LG화학은 조금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증권사들이 예측하는 LG화학의 가중평균 스프레드를 보더라도 스프레드도 계속해서 축소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계속 떨어지고 있죠. 요거는 LG화학뿐만이 아니라 같은 석유화학 산업을 하는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예요. 롯데케미칼은 더욱더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LG화학은 그나마 신성장 산업이라고 하는 양극재를 잘하고 있고 그 밑에 LG유니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받쳐주고 있는데 석유화학은 많이 안 좋다 이런 점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LG화학의 장기적인 이익 추이를 보면
LG화학은 2021년도, 22년도 이때 실적이 굉장히 잘 났거든요. 그리고 매출액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사실 근데 이거는 LG화학 밑에 LG에너지솔루션이 종속기업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런 모습도 좀 보이거든요. LG화학의 별도 재무제표를 보면 LG화학의 매출액은 별로 늘어나지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파란색이 영업이익인데 영업이익도 지난 과거 대비해서 막 이렇게 늘어난 건 아니에요. 연결 쪽으로 들어가 보면 영업이익이 이렇게 확 올라가거든요. 요거는 LG에너지솔루션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다. 근데 LG에너지솔루션은 상장이 되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LG화학을 볼 때는 LG에너지솔루션 실적은 좀 빼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별도를 보셔야 되는데 별도는 그렇게까지 막 확 늘어난 건 아니고 최근에는 거의 한 적자까지 기록을 했다가 그나마 좀 반등을 하긴 했는데 좀 쉽지가 않다. 이런 점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LG화학은 아무리 신성장 사업을 하고 있는 배터리 양극재 쪽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은 펀더멘탈은 제조업 기반입니다. 제조업 기반은 유형자산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요거는 공장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나마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나마 좀 괜찮긴 한데 그래도 유형자산을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가 안 좋으면 노는 기계 설비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가동률이 줄어들고 감가상각비가 많이 발생을 해요. 매출액이 떨어지면 그만큼 고정비 부담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마진율이 굉장히 급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조금 단기적으로는 좀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LG화학의 PBR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거의 한 배 정도가량 떨어졌어요. 지난 10년간 역사적으로 LG화학의 PBR 저점은 1배였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을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센티멘트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거보다는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은 한번 생각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배당으로 봤을 때 LG화학의 올해 예상되는 배당 수익률이 한 2% 정도가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석유화학 기업 치고는 배당 수익률이 높은 거는 아닙니다. 일본의 도레이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이 2.5% 줘요. 참고로 도레이도 2차전지 소재 사업을 합니다. 2차전지 분리막 쪽으로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도레이도 신성장 사업이 있다. 그리고 도레이도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LG화학은 그래서 도레이도 2.5% 주는데 조금 더 배당 수익률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도레이뿐만이 아니라 미쓰비시 케미칼, 요 기업은 3.5% 줘요. 미쓰비시도 2차전지 소재 사업을 해요. 그래서 LG화학도 글로벌 투자자들이 봤을 때 배당 수익률을 조금 더 끌어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바스프 같은 경우는 8.3%예요. 바스프도 제가 알기로는 양극재 사업인가 뭔가 하고 있을 거예요. 바스프도 배당 수익률이 8.3% 나오는데 LG화학도 조금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바스프는 시가총액도 굉장히 커요. 그리고 미국의 듀폰 같은 경우도 배당 수익률이 한 2% 정도 주고 듀폰은 PER이 굉장히 낮죠. 7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듀폰도 시가총액 한 35조 정도 나오는데 그래서 LG화학이 글로벌 석유화학 기업들이랑 비교해봤을 때도 배당 수익률이 조금 그렇게까지 높은 거는 아니다. 물론 양극재 쪽으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수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점들을 한번 생각하셔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우도 마찬가지예요. 다우도 5.7% 배당 수익률 줘요. 여튼 LG화학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바이오, 친환경, 신약, 양극재 쪽으로도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또 단기적으로 또 많이 내리고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봐야 될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